또 이렇게 한 주가 빨리 갔네요. 시간이 좀 빨리 가면 약간 험한 느낌도 들고 뭘 했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 이게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루 열심히 잘 보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게 보냈다는 거 좀 만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루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지만 체력도 잘 지키고 있고 건강도 잘 지키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안정되고 심적 안정도 잘 이루고 있고 매일 책도 읽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들 수는 있는데 편안하게 마음을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진짜 오래간만에 오늘 12시간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12시간 자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16시간씩 자고 했는데 좀 이상하게 요즘에는 그렇게 못 자다가 매일 8시간씩 잤다가 오래간만에 좀 체력이 좋아지니까 더 잠도 많이 잘 수 있는 건가? 어쨌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독서노트 하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빨리 루틴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람 맞추고 독서 시작해 볼게요. 예, 30분보다는 제 생각에는 25 minutes is better. 2, 4, 5, yes. 책은 The Power고요. 당신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삶은 당신 앞에 모든 사람과 상황을 보여줍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산다. 당신이 뭔가에 반응을 보일 때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신은 선택을 합니다. 아이리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죠? 기분 나쁜 거를 나 저거 싫어, 저거 피해야지, 저거 왜 저래? 그 느낌을 강하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걸 끌어당긴 거예요. 와우. 당신이 뭔가에 반응을 보일 때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신은 선택을 합니다. 기분 좋은 반응이든 기분 나쁜 반응이든 당신의 반응은 당신에게 달라붙으며 사실상 그런 감정을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이 파월 책은 이미 이 한 줄로 책의 가치를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걸요. 좋은 감정으로 반응하든 나쁜 감정으로 반응하든 당신이 그런 감정을 내보이고 있으며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일한 상황을 더 많이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수련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고 그걸 집중해야 다른 것에 나쁜 감정이 들어도 거기 뺏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에 완전히 몰입하기. 이 순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책, 독서를 읽는 것에 완전히 몰입해서 다른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이 들어오지 않는 몰입을 함으로써 이 책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삶은 당신 앞에 모든 사람과 상황을 보여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당신이 뭔가에 반응을 보일 때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신은 선택을 합니다. 기분 좋은 반응이든 기분 나쁜 반응이든 당신은 다 이제 독서노트를 작성해야겠어요. 노노노노노. 네, 지금 독서노트 할 거.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당혹함을 느끼거나 불쾌하거나 화가 난다면 어떻게든 그런 부정적 감정을 곧바로 바꿔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쵸?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곧바로 부정적 감정의 파워를 빼앗고 멈출 수 있다. 아, 깨닫기만 해도. 어떻게든 그걸 우선 깨닫기만 해도 당신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낀다면 밖으로 나가 기분이 한결 좋아질 때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좋아하는 거 하나를 결정해두고 거기에 완전 몰입하는 거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등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잭팟씨, 이리 오세요. 잭팟씨.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걸 오랫동안 했는데 안 될까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빨리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슬픔을 끝낼 수도 있다.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슬픔을 끝낼 수도 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나는 감정을 인정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싶다. 잭팟씨 이리 오세요. 잭팟씨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잭팟씨. 이리 오세요. 아이고 우리 집 엄마한테 오면 또 기침 안 하지. 응? 엄마 책 읽고 얘기하면 우리 강아지는 질투하잖아요. 우리 잭팟은 질투가 나서 기침을 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죠. 나한테 오면 기침이 안 나지. 알았어.
옆에 있어. 엄마 대파시랑 같이 있을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은 사람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슬픔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감정을 이용하고 감정을 즐기고 감정을 지배하고 싶습니다. 그쵸? 삶의 삶의 모든 부정적 상황은 바꿀 수 있지만 나쁜 감정으로는 부정적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나쁜 감정이 부정성을 확대하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몇 배로 키울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감정을 내보내면 긍정성이 확대되고 몇 배로 늘어납니다. 특정 상황이 어떻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지 도무지상상이 되지 않더라도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사랑은 방패막이다. 다른 사람의 부정성이 지닌 파워를 빼앗기고 그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 주위에서마다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자기장, 기쁨의 자기장, 행복의 자기장, 감사의 자기장, 신나는 기분의 자기장.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정열의 자기장, 그 밖에 모든 좋은 감정이 자기장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나쁜 게 있다고 해요. 나는 자기장, 사랑의 자기장, 기쁨의 자기장, 행복의 자기장, 감사의 자기장, 신나는 기분의 자기장, 정열의 자기장, 그 밖에 모든 좋은 감정의 자기장. 자, 분노의 자기장으로 둘러싼 사람은 결국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들 곁으로 가면 십중팔구 그들의 분노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바꿔보겠다? 나는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인간의 오만. 그들에게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 자기장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피해야 돼, 결국은. 피할 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낸다. Let it flow by. 정말 멋진 기분이 들 때 자기장의 힘은 어떤 부정성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방패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부정성을 당신에게 퍼붓든 상관이 없으면 결코 부정성이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또한 당신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은 채 당신의 감정 자기장에 부딪혀 바로 튕겨나간다. 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격이죠, 인격. 얼마나 또 단단한가, 인격적으로. 왜 그러세요, 잭팟이? 주무세요. 오시고 싶어서 그래. 왜 이렇게 또 숨을, 응? 주무세요. 자. 다른 한편으로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퍼붓는 사람이 있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 뭔가를 느낀다면 부정성이 당신 감정의 자기장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패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짜 사랑의 방패막이고 그러니까 이제 유리 멘탈 쉽게 그 영향을 받는 이럴 때에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좋은 기분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정중하게 벗어나 구실을 찾아야 한다.
당신도 이런 일을 겪어봐서 알 것입니다. 두 가지 부전성 장기장이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깨끗해진다. 어떤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의 자기장을 통해 세상을 보며 세상은 슬프고 심해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이 전부 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라서 눈으로만 빨리 읽도록 할게요. 외부 세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당신의 감정 상태를 바꾸는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쵸?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 행동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외부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맞아요. 저도 이런 경험은 한 것 같아요. 파워는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먼저 지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 그림을 생각했을 될 것 같아요. 나의 자기장은 무엇으로 지금 현재 둘러싸여 있는가? 목이 왜 아프죠? 꿀물을 마셔야 되겠어. 목이 아파요. 기쁨의 자기장으로 둘러싸인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은 밖 저편에서도 그 기쁨이 당신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분 좋은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기쁨의 자기장이 강한 자기력을 띠면서 모든 사람과 사물을 그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기쁨의 자기장. 사랑을 많이 주고 기분이 좋을수록 당신의 자기장은 더 강한 자기력을 띠고 더 멀리 확장되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물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이어주는 파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을 것이며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부자가 가난한 자를 비우지 않을 것이며 명예로운 자가 비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며 교활한 자가 순박한 자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할 때 묵자? 중국의 철학자가 묵자라고 하신 처음 들어봤어요. 묵자. 왜 다 이 중국의 현자들은 자자로 끝나네요? 노자, 장자, 순자. 우리는 매일 좋은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는 매일 좋은 감정을 통해 우리는 매일 잠깐 딴 생각하고 왔어요. 갑자기 유튜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어도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들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책을 읽을 때 나오는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오늘 너무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목이 Oh my gosh, it's 4:03. It's 4. 4시인데 밖이 완전 저녁 같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강아지가 잭팟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기침을 안 하죠. 관심을 자기 옆에 두니까. 앞으로 책 읽을 때는 옆에 두고 읽을 때겠지. 아이고 좋아.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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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음. 우리는 매일 좋은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당신이 행복을 느끼는 동안에는 누구를 만나든 틀림없이 그에게 긍정성과 사랑을 줄 것입니다. 맞아요. 당신이 사랑을 줄 때 사랑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랑은 당신이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좋은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당신이 행복을 느끼는 동안에는 누구를 만나든 틀림없이 그에게 긍정성과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거, 자연스럽지 않게 만들려는 거,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 자체를 기쁜 감정 상태, 즐거운 감정 상태를 항상 가지는 거, 그것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사랑을 줄 때 사랑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랑은 당신이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훨씬 더 멋진 방식으로 돌아온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강아지가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코소리. 이렇게 코를 푼다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이 그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 긍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늘어난데도, 또한 당신의 사랑이 아무리 멀리까지 퍼진데도 그 사랑이 모두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맨 처음 사람에게 준 그 사랑을 돌려받을 뿐 아니라, 당신이 맨 처음 사람에게 준 사랑을 돌려받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돌려받습니다. 또한 사랑은 긍정적인 상황,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일로 변신하여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휴식을 좀 취해야겠어요. 책도 좀 안 읽혀지고 루틴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은 여러가지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기장인가? 그림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다른 한편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오케이, 이제 이거는 그냥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든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이거 진짜 오늘 가장 큰 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든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왜냐면 그것이 되돌아올 거거든요. 당신이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은
외부의 대상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평가에서 생긴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언제든지 평가를 최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당신이 열광하고 행복을 느끼고 유쾌할 때 이런 좋은 감정은 열광하고 행복하고 유쾌할 때 이런 좋은 감정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상점, 버스, 엘리베이터에서 그저 잠깐만 하더라도 당신의 좋은 감정이 그 사람에게 뭔가 변화를 만들어냈다면 그 짧은 순간이 당신 삶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집중이 안 되네요. 옛날 과거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작은 친절행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행위는 파문을 일으키며 여기에 논리적 끝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해결책이며 해답입니다. 그쵸?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해결책이며 해답이다. 책이 진짜 안 읽혀져요. 오늘 쉬어야 돼 이거. 25? 오케이. 여기까지 말고 끝내야 되겠어요. 오늘 안 읽혀져요. 자,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해결책이며 해답입니다. 사랑. 부정성으로는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창조 과정을 이용하십시오.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주십시오. 인간관계의 파워의 열쇠를 이용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의 목록을 만들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당신이 좋아하지 않은 것을 외면하십시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 코를 이렇게 아니 우리 강아지가 재즈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상을 하는데 독서할 때 내 목소리 들고 하면 예전에 이렇게 코를 고면서 잤는데 요즘에는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옆에 있으니까 엄청 편안한가 봐요. 지금 코를 드르렁 굴면서 옆에서 자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독서할 때 안고 자야 되겠어요. 우리 강아지가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바뀐 것 같고 눈을 떴다. 알았어 조용히 할게. 주무세요. 잠깐씩 주무세요. 알았어. 인간관계가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상상하십시오. 이런 인간관계를 가진 걸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좋은 기분을 느끼기 힘들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인간관계에 들어있는 그 부정적인 것에 더 이상 주목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답이다. 사랑은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 당신은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사랑을 주십시오.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사랑을 줘라. 그러면 인간관계에 보이는 그 부정성이 사라질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항상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당신은 알지 못하며 결코 알 수도 없지만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주면 다 해결될 것이다. 항상 해결책은 사랑이다. 노다, 부다, 예수, 무함마드 그리고 모든 위대한 존재가 주는 메시지는 강하고 분명하다. 그것은 사랑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이토 이토리님도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책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 감사. 결국은 모든 책이 다 사랑과 감사예요. Secret Power, 그 다음에 The Magic,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그 책을 보면은 감사와 사랑이거든요. 그것은 사랑이다. 파워의 핵심 포인트, 당신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랑을 주거나 또한 당신이 준 대로 돌려받는다. 이거 이렇구나. 친절, 격려, 지지, 감사. 친절, 격려, 지지, 감사. 그 밖의 모든 좋은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 밖의 모든 좋은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몇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상대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당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 비난, 불평, 잔소리, 트집지 않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내 마음에 꽃이 있어야 꽃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당신의 힘은 당신 앞에 완벽한 진용을 갖춘 개인 감정 트레이너 군단을 일상적인 만남 속에 위장시켜 데려다 놓는데 이들은 모두 당신에게 사랑을 선택하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에 드는 점을 찾고 그것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네라고 말하면 당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라붙습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절대 양가적인 감정이 들 수 없다.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삶은 당신 앞에 모든 사람과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뭔가에 반응을 보일 때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신은 선택을 한다. 감정, 어떠한 지금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것이 나의 미래다. 나쁜 감정으로 부정적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의 나쁜 감정이 부정성을 확대하고 몇 배로 키울 것이다. 정말 멋진 기분이 들 때 자기장의 힘은 그 어떤 부정성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방패를 만든다. 외부 세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동문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것보다 당신의 감정 상태를 바꾸는 일이 더 쉽다. 당신의 감정을 바꾸어라. 그러면 외부 상황이 바뀔 것이다. 사랑을 많이 주고 기분이 좋아질수록 당신의 자기장은 더 강한 자기력을 떼고 더 널리 확장되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선물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책을
일단 파워에서 파워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챕터를 마쳤고요. 오늘 새 책을 한번 지금 조금 읽어보고 싶어요. 아비투스?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은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시책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자. 돈을 끌어당기는 위대한 지시. 목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동굴에 이르는 지도는 지식이다. 차이가 곧 돈이다. 경쟁은 피할수록 좁다. 독점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돈에 낭만이 없다. 손실 깊이 감정은 당신을 더욱 망친다. 사기는 심리게임. 남들과 거꾸로 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거리가 피로 질퍽거릴 때 사라. 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가격이 폭락했을 때 1등을 사라. 결국은 항상 그 투자의 대가들은 이거예요. 말하는 게. 거리가 피로 질퍽거릴 때 사라. 가격이 폭락했을 때 1등을 사라. 언론이 떠도는 것과 정반대로 가라. 가치가 가격보다 크다고 느낄 때 사라. 똑똑한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란 말을 믿지 말라. 인간이 맞출 수가 없어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아는 것에 투자하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미래는 인구 변수로 예측한다. 인구 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 돈 되는 역사 공부는 이런 것이다. 역사성을 이해할 때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일도 경로에는 돈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 위대한 투자가는 위대한 사상가다. 위대한 인물들의 재테크 실력.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스경. 투기로 돈 벌다. 투자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 인생은 다 불확실성이죠. 마케팅을 기재하가 루벤스에게 배우는 돈 버는 법.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돈. 쇼펜하우어. 최대한 뭘 얘기하고 싶은지. (80-20) 프린시플보다 78대 7-8-22 법칙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볼까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한번 볼까요? 위대한 투자자들과 나와 같은 범부가 무슨 뜻이죠? 범부? 시간에 대한 태도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같은 범부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빨리 승부 보기로 원한다. 저하고는 다르죠. 저는 장기 투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의 얘기만 귀를 기울이죠. 그쵸? 되게 신기해요. 정말 투자의 대가들은 전부 다 장기전으로 가는데 복리 이자의 법칙을 따르고 워런 버핏이 말했죠. 왜 기자가 물었어요. 질문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기술을 말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냐 라고 했을 때 워런 버핏이 딱 한 줄로 얘기했죠. 왜냐면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기 싫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허둥거렸지만 그걸 알면 제가 뭐하러 월급 받아가면서 기자 생활을 하겠어요. 아예 돈을 왕창 벌어서 언론사를 차려버리죠. 맞아. 위대한 투자가들은 마치 자신의 인내심을 테스트라도 하듯이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게으름뱅이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워런 버핏은 자기 자신을 게으름뱅이 투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위대한 투자가다 보니 이렇게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나 보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투자가들이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유는 수치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쵸?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소위 부동산을 돌봐줄 사람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에 따르면 투자 수익의 80-90%는 전체 보유 기간 중 2에서 7%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근래에 돈을 번 사람의 얘기는 들을지언정 제대로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의 얘기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치. 완전 이해감. 인내심을 발휘해 돈을 번 사람들은 한 번 시점을 맞춘 것을 가지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투자 수익의 인내심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루틴 못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책 읽다 보니까 또 약간 컨디션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컨디션이 좋아져요. 시간에 대해서는 일본의 유명 펀드 매니저 투자 수익은 힘과 힘이 서로 부딪힌 결과 더 힘이 강한 쪽으로 굴러가면서 생깁니다. 힘이 강한 쪽으로 굴러가면서 생긴다. 시장에서 힘과 힘의 충돌이 어떤 결과를 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인간의 이해 다산과 심리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힘의 관계만을 뒤쫓아 순간순간 승부한다. 장기 투자에서는 시장에서 힘의 관계 변화는 제쳐두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보다 시간의 경과가 가져오는 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힘의 투자가 힘과 힘의 충돌이라고 해도 시간의 경과에 의한 에너지를 축적하여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것이 더 유리합니다. 시간의 경과가 가져오는 힘을 내 편으로, 농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은혜는 열매라는 힘이 되어 쌓입니다. 그것을 투자에 이용해야만 합니다. 축적된 시간이 엄청난 힘을 낳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감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가 가져오는 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존 템플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다. 그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국 시간이 경과되면 치유되기 마련이다. 시간의 경과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안전장치를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캐시 가지고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가져간 시나리오를 위해서 투자하면 장기간 기다릴 수 있고 결국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증권 부수가의 아버지이자 워런 버핏의 인생의 멘토이자 스승이었던 벤자민 그레이엄은 안전마진, margin of safety라는 개념을 고안해내었습니다. 이 개념은 이후 워런 버핏을 포함한 위대한 투자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전마진 원칙이란 어떤 유가증권을 지불하는 가격이 앞으로 버핏은 건전한 투자 비결을 한마디로 합쳐간다면 안전마진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개념에 충실한 투자자였습니다. 이 개념은 바꿔 말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위에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위대한 투자가들이 가격이 그토록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가격이 낮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한다. 가치 투자죠. 나와 절친한 선배 중에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10억 이상의 돈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배의 투자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는 절대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은 사지 않습니다. 은행금리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그 주식은 삼성전자라도 제쳐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대부분 중소형 우량주인 경우가 많다.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배당금만 받습니다. 마치 정기예금에 이자 받듯이 말입니다. 팔지 않으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니 배당금 받으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전부라고 선배는 말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게다가 당시에는 정부가 장기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배당 투자는 은행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기회라는 게 그 선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주식 투자는 결코 위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가가 언제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배당금을 갖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후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야기 나오고요. 지성의 틀을 분쇄해 넣기만 하면 주식 투자를 합리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다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 재능 같은 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레이엄은 주식을 기업의 작은 팔변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파동은 적이 아니라 동지로 봐야 하며 어리석은 행동에 같이 빠져들지 말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의 마지막 장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전마진. 한번 읽어볼게요. 좀 얘기는 뭔지 알 것 같지만 거리가 피로 질퍽거릴 때 살아. 지금까지 몇몇 위대한 투자자의 역발상식 투자 세계를 간단히 보았다.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을 투자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하자면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다. 역사상 위대한 투자가들은 모두 이 원칙을 근과 옥조로 여겼습니다. 이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경제가 지독한 불황에 시달릴 때도 사자보다는 팔자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제공해주죠. 그쵸? 마음 편히, 그것도 마음 편히 말입니다. 사서 가격이 더 빠지도록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싸게 샀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적게 보기 때문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를 두고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통해 거둔 성공은 아주 싼 주식이나 아니면 내 생각에 주가가 매우 낮은 주식을 매수한 데서 비롯되었다. 아, 너무 좋아. Beautiful.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격적인 투자자의 모습보다 보수적인 투자자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둘째, 역발상사 투자자들은 또한 손해보지 않기 위해 노력한 투자자들입니다.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지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부자 워렌 버핏은 돈 버는 방법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죠. 이 원칙을 철학의 세계에 적용한 인물은 수학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설사 신과 내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발상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자이고 그쵸, 편안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입니다. 그쵸, 맞아요. 이를 두고 리스크의 역사를 탁월하게 분석한 신을 고약한 사람들, 역발상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자고 편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편안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사람들,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판단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들은 불안한 것 대신 편안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본스타인의 파스칼이 현대의 생존에서 투자를 한다면 가치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매우 단순하다. 불안한 것 대신 편안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편안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치. 투자에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대상이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이 되었든 금이나 은, 실물자산이 되었든 가격이 매우 쌀 때 사는 방법뿐이다. 맞아요. 셋째, 역발상 투자자들은 시장 예측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고 가격이 싼 시장과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은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는 그 믿음에 근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언과 예측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예측이 틀릴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탁한 이야기에 사로잡히는 순간일수록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는 정지합니다. 그들은 재테크에서도 예언가를 기다립니다. 아니 예언가의 말을 무조건 오하며 슬퍼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아는 것이 없고 침묵하는 자는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당신에게 부와 구원을 약속하는 상인이나 종교인 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투자가들은 예측을 하려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측마저도 꺼립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투자가들은 분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분수를 알기 전에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고 인간의 영역에 집중합니다. 아 너무 멋있어. 아 너무 아름답다. 아 와우. 와우 너무 아름다워요. 인간의 영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매일 가격에 초점을 맞춰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한참 오른 주식이나 부동산은 더 오르지 않는 이상 돈을 벌어주지 못합니다.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한풀 꺾일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왜 일어나셨어요, 적바씨? 왜 일어나셨어요? 주무세요. 엄마 챙겨. 주무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여러분, 주무세요. 그러나 매일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신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망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초점을 맞춰라.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말고 인간의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분수에 맞는 일이라는 것을 위대한 역발사 투자가들에게 배워야 한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강세장에선 주식을 싸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강세장일 때 불안하다. 시장이 폭락할 때 나는 더 행복하다. 위기는 좋은 기회다. 나는 경기 침체나 재앙 또는 혁명이 일어날 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 너무 좋아요. 대표적인 역발상 투자자이자 프랭클린 템플린사의 간판 펀드 매니저인 마크 모비우스가 말하는 편안한 투자의 실체입니다. 오케이.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때만 사라. 결국은 이거죠.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독자들 중엔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역발상 투자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 계기는 IMF 환란 직후였습니다. 동일세 몽땅 삼성전자 주식의 몰빵에 이때 IMF 때 그러고 팔자 보실 수 있을 거야. 대한민국 기업들 다 망해서 삼성전자는 살아남지 않겠어? 그 자리에 모인
8명 가운데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8명 중 단 한 명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3만원대였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대화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역발상 투자의 많은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발상식 투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가격이 폭락하면 가장 생존력이 뛰어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1등 위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1등 기업들을 업종 대표주라고 부릅니다. 증시가 경기 침체나 전쟁, 금융시장이 폭락할 때 1등한 주식을 사는 것이다. 위기시 1등을 사야 하는 이유는 경영학의 최초 참여자 First Mover 우위 이론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오케이. 여러가지 이제 예시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폭락 때 사던 것이 더 확실하다. 어느 정도 보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이라면 폭락 때 우는 얼굴을 사두면 된다. 장기 투자에 투자를 하려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5에서 10종목 이 패턴으로 단수 매매도 좋다. 규모 면에서도 큰 회사의 주식이 폭락할 때 묵묵히 삽니다.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면 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다음 폭락을 기다린다. 거리가 피로 질퍽거릴 때 사라. 조금 무섭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죠? 역발상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여유 자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위기가 언제 올지, 언제 911 테러가 발발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유 자금은 편안한 돈입니다. 편안한 돈이라는 것은 당장 이 돈이 없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빚을 투자하면 최악의 상을 기다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시세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최악의 경우 돈은 날리더라도 평상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과감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한 역발상 투자자 중에 어느 누구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안 잘 거예요. 이제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내려갈 거예요. 엄마도 이제 책 다 읽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들은 비즈니스에 투자한 사람들이 느낀 심적 동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잠 안 자? 화장실 가고 싶어 우리 애기? 작바씨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오케이. 아이고 엄마도 이제 책 다 읽었어요. 잠깐 엄마 많이 네 이렇게 짧게 독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1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리님 독서하느라고 수고했어요.